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근황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 삶에 일어난 변화들, 또 그 변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언어 공부를 좀 멀리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다시 시작할 계획인지, 그 과정들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직한 지 3달이 돼가는데 이전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체력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마침 전 집 계약이 마무리될 시점이었고 때가 잘 맞아서 회사랑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친한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나와서 따로 살게 되다 보니까 뭔가 완전한 독립을 이룬 기분이에요. 이사할 집 인스펙션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이사한 지 일주일 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근황은 사실 이게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좀 하지 못했던 큰 이유인데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본업을 할 때 하루 종일 컴퓨터 스크린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거의 1, 2주에 하나씩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편집하고 퇴근하면 계속 편집하고 스크린 타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인공 눈물을 거의 30분에 한 번씩 넣어도 눈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검사를 받고 스크린 전용 안경도 맞추고 평상시에는 인공 눈물이랑 젤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는 안연고도 바르고 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눈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혹시 저처럼 스크린 타임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눈이 건조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없더라도 미리미리 꼭 케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강 이슈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데 최근 3번의 피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GP 담당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3개월 단위로 하지 말고 이제 6주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그때도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막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백혈구 수치를 열심히 막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최대한 많이 쉬고 몸과 마음을 잘 달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 업무, 사람들에 적응하고 이사하고 또 건강 챙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손을 놓게 되는 게 언어 공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고 언어 공부를 취미로 하다 보니까 삶이 바빠지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손을 놓으면 다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절대 안 먹어져.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 과정과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창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시다가 뭐 번아웃이 오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손을 놨다. 근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저랑 함께 다시 시작해봐요. 총 4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어 공부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내가 왜 언어 공부를 그만두게 됐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휴식 없이 달려서 지쳤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오버웻 됐을 수도 있죠. 내가 중간에 그만둔 이유를 찾고 그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보면서 내가 다시 언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제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중간에 언어 공부를 쉬게 된 이유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전보다 어려운 업무를 맡게 돼서
돼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할당했어요. 또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최대한 많이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또 휴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시 책상에 앉기가 힘들었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들이 해결되었는지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호주는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7, 8월에 연말 회계 마감을 다 하고 9월, 10월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해서 감사를 받고 또 사인을 하고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8, 9월이 정말 미친 듯이 바빴는데 지금 거의 10월이니까 정말 바쁜 시기는 지났고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사를 하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눈도 많이 괜찮아지고 감기도 다 나으면서 컨디션이 이제는 정말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이 큰 도로가 옆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중창이었어도 밤마다 그 차 지나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많이 설쳤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살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제 백혈구 수치를 낮춘 데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밤에 잠도 훨씬 잘 자고 그래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 건강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쉬게 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었는지, 나는 진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걸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금방 얼마 못 가서 다시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포기와 실패를 반복하면 자신감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시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당장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한참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좋아하고 재밌어 하던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손 놓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큰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최대한 쉽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밌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뇌가 계속 새로운 것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고 챌린지가 되잖아요. 어떤 이유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놓게 된 상황이라면 언어 공부 자체를 내 스스로 뭔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에게 흥분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근데 꾸역꾸역 참으면서 했던 거, 이런 걸 다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전에 언어 공부를 하고 계셨다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던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영상과 스크립트를 가지고 문장을 뽑아서 암기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 부분은 이전에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챌린지도 하고 영상도 여러 개 만들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발음 연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혀가 안 돌아가는 어려운 발음을 연습해서 원어민과 비슷하게 해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프랑스어 컨텐츠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드라마예요. 어떤 분들은 원서 읽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쉐도잉을 재밌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법 공부나 딕테이션이 나랑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각자가 좋아하는 뭐 책이나 드라마, 영화, 뭐 유튜브 영상 등등 공부할 때 사용하던 컨텐츠가 있으시겠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처음부터 언어 공부의 모든 면을 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한 계획을 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했던 공부 방법과 컨텐츠가 뭐였는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공부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됐고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던 컨텐츠와 방법도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겠죠? 이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헬스장 끊고 한참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한두 달 쉬고 다시 시작할 때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치던 무게를 그대로 치고 이전에 달리던 속도로 그대로 뛰면 다음날 몸이 어떻게 되나요?
온몸이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알아눕게 되죠. 언어 공부도 똑같아요. 그 전에 하던 양과 시간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많은 양의 공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하고 즐겨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재미를 찾는 거, 내가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세를 쌓아 올리는 모멘텀을 빌드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텝 2에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와 공부 방법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걸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부담이 덜 되는 정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일주일을 간단하게 보면 평일에는 요즘 3일 정도 출근을 하고 이틀은 재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날은 왕복 한 40분 정도 차에서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면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데 보스랑 같이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평일은 이틀 정도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화상으로 하는 모임일 때도 있어요. 주말은 보통 하루 정도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집 정리도 하고 다음 주에 먹을 음식도 미리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고 남은 하루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부담 없이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하루에 30분짜리 팟캐스트 하나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듣는 거예요. 운전할 때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산책할 때 제목을 보고 진짜 재밌을 것 같은 주제로 골라서 들을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엄청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편하게 들리는 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대로 흘러가듯이 들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주제로 들으면 중간에 딴 생각하면서 아예 흐름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듣는 이너 프렌치 팟캐스트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회사로 출발하기 전에 원하는 주제 골라서 들으면서 운전하거나 산책할 때 하나 골라서 듣고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였다면 스크립트도 미리 공부를 하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발음 연습하고 하고 나서 팟캐스트를 들었겠지만 지금은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 없이 할 거예요. 이것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4개 정도 하면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가지고 역시 문장 뽑기를 할 건데 이전에는 제가 30개씩 매일 하면서 다 암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하다가는 이틀 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몸풀기로 하루에 5개씩 할 건데 하면서도 부담 없이 재밌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계획은 다시 본격적으로 언어 공부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약간 준비 운동처럼 웜업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재밌게 스트레스 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는 문장을 뽑고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안키에 넣고 그냥 안키에서 나오는 스케줄대로 플래시카드를 하루 할당량에 맞춰서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은 스크립트를 볼 때 컴퓨터로 보면서 빨리 하려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좋아했던 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였어요. 책에 줄치고 필기하고 비슷한 부분 표시하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교과서를 되게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스크립트도 뽑아왔어요. 여기에 형광펜으로 줄치고 정리하면서 어릴 때 제가 저한테 막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재미를 다시 느끼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스텝 1, 2, 3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왔으면 이제는 다시 언어 공부의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언어 공부가 습관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실제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 공부 챌린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스로 기간과 목표 또 방법과 보상을 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제 채널에서 이전에 30일 문장 뽑기 챌린지, 3주 리스닝 챌린지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들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챌린지를 잘 설계하셔서 성공하는 경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채널에서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언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스텝 1, 2, 3, 4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 건 언어 공부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언어 공부 권태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언어는 평생 공부하는 거니까요.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천천히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여러분, 제 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